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다들 뭐 다이어트는 잘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들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런 영양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일단 중요한 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떤 영양제든, 자, 어떤 제품이든 병원에서 처방한 처방약 외에는 현재 하고 계신 다이어트에 추가로 더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10이라고 할게요. 자, 10만 노력을 했는데 이걸 11이나 15 이런 식으로 뻥튀기해서 살이 더 많이 빠지게 해주는 거는 오직 한의사나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약으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뻥튀기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람마다 똑같은 약을 줄 수도 없고, 또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조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작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의료인의 꼼꼼한 진료가 필요한 거겠고요. 반면에 이렇게 한의사 의사를 만나지 않고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거, 자, 그런 영양제로는 절대 플러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10을 하고 있다면 이게 뭐 11이나 15가 되도록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노력을 10을 했는데 그만큼 안 빠지고 이게 6이나 8 이렇게 내 노력만큼도 안 빠질 때,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녀석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영양제들이에요. 또 영양제 같은 것들은 의료인이 처방해주는 약과는 달리 뭐 그냥 먹어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자, 그런 것들만 사실 영양제로 분류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렇다면 영양제가 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방이 분해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몸 밖으로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놀랍게도 84% 정도가 숨 쉬면서 이산화탄소로 몸 밖으로 나가고요, 나머지 16% 정도는 뭐 소변이라든지 땀이라든지 물로 돼서 나갑니다. 그 노란색 지방 덩어리, 그 딱딱한 것들이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대사가 되고 지방 분해돼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막 변수도 많고요, 막 필요한 재료도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비타민, 미네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것들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영양제로 분류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 다이어트 할 때는 음식을 제한해서 먹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가지고 살이 잘 안 빠지거나 아니면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영양제도 먹어주면 좋은 겁니다. 부족하면 체중이 빠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녀석, 아주 중요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워싱턴 의대의 2014년도 연구에 따르면요, 218명의 비만 여성을 1년간 관찰해보니 비타민 D를 섭취한 쪽이 3.2kg 정도 더 감량되었습니다. 살이 더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애초에 살이 덜 찔 수도 있어요.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2012년도 연구를 보면은 4,600명의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4.5년간 연구를 진행해보니 비타민 D가 많을수록 체중 증가가 적었습니다. 나이살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비타민 D가 왜 도움이 될까요? 자, 현재 뭐 여러 개의 가설이 있어요. 자, 그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뭐 새로운 지방세포의 형성을 막는다, 아니면 뭐 지방세포의 지방의 저장을 억제한다, 아니면 식욕과 포만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 수치를 올려준다, 아니면 뭐 체중 감량을 돕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올려준다,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문제는 애초에 전 세계 인구의 50% 정도가 비타민 D 부족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비타민 D 부족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몸 사이즈가 클수록 비타민 D 필요량이 더 많아져서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몸이 좀 크셨던 분이 다이어트를 할 확률이 높을 텐데,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음식을 제한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음식을 제한하면 당연히 비타민 D 섭취가 줄어들기 쉽죠. 자,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19세에서 70세 정도 성인은요, 하루에 600 IU 정도를 드시면 되고요, 체중 1kg당 70에서 80 IU 정도 드셔도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있는데, 이게 과잉 섭취 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하루에 4,000 IU 이상은 좀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먹는 양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부족하면 체중 감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녀석들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비타민 D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녀석들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B입니다. 자, 비타민 B는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대사를 담당합니다. 자, 비타민 B 종류 중에 하나인 티아민 B1은 체세포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즉, 이 비타민이 부족하다면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사용돼서 없어지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특히 이 녀석은 이 동물성 음식에만 있어가지고 채식 위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는 체중 감량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 있죠, 머리 빠지고 그런 거 방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B7인 비오틴은 2017년 필라델피아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케라틴 생성에 관여해서 건강한 모발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얘가 부족해지면 탈모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철분이에요. 자, 철분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철분이 적으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또 철분은 이 산소를 싣고요, 우리 몸에 곳곳으로 운반을 해요. 자, 그래서 철분이 부족해지면 근육에 산소가 가질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서 지방을 태우는 것도 잘 안 될 수 있겠죠. 간접적으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자, 마그네슘도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사실 필수적이에요. 자, 이 녀석이 없다면요, 에너지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뭐 지방 합성, 지방 대사, 뭐 에너지 대사, 오만 거에 다 관여를 조금씩 다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녀석들도 부족하면 딱히 좋을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어요. 근데 물론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거예요. 음식으로 먹으면 되지, 아니 이걸 굳이 영양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게 분명히 맞는 생각인데,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한국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자,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으나 함유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 함유량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한 생체 이용률은 식품의 대부분이 50% 미만이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의 2008년에서 2012년도 조사에 의하면 이 비오틴이 부족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89.5%였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안 해도 애초에 이게 부족하기 좀 쉬운 게 영양소인데요,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음식 섭취가 제한되니까 이걸 다 챙겨주기 어려운 게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음식보다는 흡수율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영양제를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중의 영양제는 엄청 많이 팔잖아요. 막 고함량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든 것들 많이 팔던데, 이거 하나씩 다 사서 무작정 또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영양소들을 또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 C하고 D 고함량 섭취 시 요로 결석 확률도 올라갈 수 있는데, 특히 지금처럼 더운 여름은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지금 요로 결석을 인터넷에 지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증이 정말 죽음의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철분 있죠, 그것도 또 너무 과잉 섭취하면 또 변비가 올 수가 있고, 또 마그네슘 그것도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게 모자라도 문제인데 사실 과해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음식으로 먹어도 부족하다 그래놓고 그럼 많이 먹지도 말라고 뭐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자, 그래서 살빼남 솔루션 갑니다. 자, 첫 번째, 다이어트 하실 때 절대로 원푸드나 두세 가지 음식만 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최대한 다양하게 식단을 골고루 해서 좀 드셔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합 비타민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나온 이 종합 비타민은요, 권장량 정도만 채워주는 게 많고 그걸 넘기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음식을 최대한 골고루 드시고 음식으로 혹시 못 채울 걸 대비해서 보험처럼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적절한 정도를 채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또 이렇게 대기업의 종합 비타민제를 설명서에 나온 대로 용법 따라서 잘 드시면은 이 영양 성분끼리 최대한 충돌이 되지 않도록 세팅이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덜한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비타민 C와 비타민 B12를 함께 섭취하면은 비타민 B12가 파괴된다든지 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자, 대기업 제품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를 좀 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다이어트와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빼멜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나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